효과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사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명인들이 나오는 광고에 속아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건의에 속아서, 유튜버나 블로그의 광고성 댓글에 속아서,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열망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는 법을 배우실 겁니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트 유산균이 있습니다. 한 달분 가격 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다이어트 유산균이면 당연히 체중 감량 효과가 있겠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개 안 보이는데요. 그중 한 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체중 감량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는 평균 몸무게 77kg 정도 되는 비만인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가짜 약을 먹게 하고 한쪽은 다이어트 유산균을 하루에 6알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다이어트 유산균을 먹은 그룹에서 살이 12주간 900g이 더 빠지긴 했지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유산균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유산균 제품은 하루에 하나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 한 달분 30캡슐이 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루 6알을 먹었다는 것은 한 달에 30만원치를 먹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 효과를 확실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성 멜라토닌을 다룬 모 TV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뇌에 끼어서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멜라토닌이 씻어서 제거해준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정말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주는 걸까요? 의약품도 아닌, 심지어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식물성 멜라토닌을 먹는 것만으로 정말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멜라토닌이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신경인지 저하를 예방한다는 논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실험 데이터를 새로 보고한 것이 아닌 리뷰에 불과하며 멜라토닌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는 인체 실험 결과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시험관 수준 또는 동물 수준의 실험이며 이런 실험은 인간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커큐민, 카테킨, 오메가3 등 시험관 동물 실험 수준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고 밝혀진 물질은 많지만 그 무엇도 인간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시청자들은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머릿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기 위해서 광고에 나오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구매해서 먹게 됩니다. TV에서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광고성 글과 댓글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방법도 상당히 교묘한데요.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추천해서 추천수를 올리고 특정 상품명이 있는 댓글이 최상단에 노출되게 합니다. 또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답하면서 특정 제품을 추천합니다. 몰랐는데 제 영상에도 광고 댓글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 쇼츠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작성한 지 하루도 안 된 댓글에 좋아요가 17개나 달렸습니다. 좋아요가 많은 댓글이 최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요. 댓글 내용을 보면 역시나 특정 제품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딱 해당 제품이 나오네요. 가장 많은 좋아요가 달린 댓글도 잘 읽어보니 광고군요. 계정을 여러 개 파서 본인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다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돈을 동시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 제가 왜 근거 중심 이학사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논문, 연구 결과, 임상시험, RCT, 메타 분석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유는 정말 효과가 있는 영양제를 골라내기 위해서입니다. 콘드로이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옆집 할머니한테 콘드로이친을 사 먹었더니 무릎 통증이 덜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을만 한가요? 한 건강 전문가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콘드로이친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전문가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까지는 근거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근거 수준을 나타낸 이 표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의사가 콘드로이친을 환자들에게 먹였더니 무릎 관절염이 호전된 사례를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이건 근거 수준에서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케이스 리포트에 해당합니다. 케이스 리포트는 한두 건의 소수의 사례만 다루다 보니 특별한 경우가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좀 믿을만한 수준의 근거는 RCT 연구에서부터입니다. RCT, 즉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 연구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60명을 반으로 나눠서 30명에게는 콘드로이친을 주고 30명에게는 콘드로이친과 똑같이 생긴 가짜 약을 줍니다. 이들은 자기가 먹는 약이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릎 관절염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약이나 무리한 운동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12주 동안 매일 약을 먹게 한 뒤에 잘 설계된 설문으로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도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할머니의 경험담, TV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말, 케이스 리포트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지 않나요? RCT 연구의 개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 출시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딱 한 가지 RCT 연구만 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광고해서 팔아먹는 제품도 많습니다. 아무리 근거 수준이 높은 RCT 연구라고 해도 연구마다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개의 연구에서는 효과가 매우 좋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드시려고 한다면 여러 개의 RCT 연구에서 균일하게 좋은 효과가 난다고 보고된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유산균은 RCT에 수도 몇 개 없는 데다가 체중 감량 효과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RCT보다도 신뢰 수준이 높은 것은 신뢰 수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입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은 여러 RCT들을 모아서 그 효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여러 RCT를 종합했음에도 효과의 크기가 크게 나오는 영양제야말로 정말 좋은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드로이친 영상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 자료를 참고해서 무릎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고 한 성분들을 추천드린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논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합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 혹은 여러 개의 RCT에서 효과가 좋다고 검증된 영양제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거중심 이약사였습니다.